행정법 고득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부 방법 3가지 요소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유념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공부를 할 때 어느 범위에 중요한 요소를 맞춰서 해야 될까? 이게 잘 잡히면 나중에 고득점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행정법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분량들을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 요약.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승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고득점을 위해서. 이유 자체죠. 이 고득점을 하려면 이게 내용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도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이런 분량을 얼만큼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고득점의 성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이론을 잘 정리를 해야죠. 이 기본 이론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토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본 이론은 단순한 의의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이 행정법은 그래요. 이론과 판례가 같이 축약이 돼 있어요. 그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이론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고 있고 결론화 시키느냐. 이 내용들입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론으로서. 요게 잘 잡혀 있으면 그리고 이게 압축이 되면 그러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의 지침은 결국은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이 기출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법이 행정자유에 관한 공통의 원리법입니다. 원리법. 원리법이다 보니까 어떤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이걸 판례가 어떻게 밝혔는가 이거를 기출문제로 지문화해가지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출제가 된 영역은 중요한 파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기출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출제될 파트구나 라는 걸 명심을 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압축을 시킨다. 이 3가지가 행정법의 고득점을 위한 3가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출을 통해 이론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이해했던 이론을 압축 요약한다. 이 3가지. 이 3가지만 정확히 잡히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아무리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어렵게 출제가 되면 남들도 똑같이 어렵게 되겠죠. 그러나 이게 잘 잡혀 있다면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이 3가지를 잘 유념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3번째 거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드릴 텐데 우리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판례죠. 우리 시험에서 이런 판례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판례 문장을 보시면 이 헌법 40조의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리고 헌법에 보면 75조에 대통령은 법률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이렇게 돼 있죠.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헌법은 국회만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인 대통령도 입법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95조에 보면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도 이렇게 법률이나 대통령령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해석에 관한 것들이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국회가 이 헌법의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은 뭐냐라고 할 때 모든 걸 법률로 다 정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국회가 법률로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국가의 통치 조직 작용에 관한 이 말입니다.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원리를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요. 2010년도 지방직 7급을 하면 똑같이 나왔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럼 이런 질문들은 틀린 말이죠.
그리고 2019년 국가직에서도 법률유보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 입법자가 자, 이 말 본질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맞겠죠? 또 나왔죠? 경찰행정 경찰에서 계속 나옵니다. 국민의 대표자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자, 국가직 2017년 국가직 구급도 이거 또 나와요. 이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 자, 뭐라 했습니까? 행정부한테 위임했으면 행정부가 그 받은 대통령령, 총리령으로 국민의 권리 위반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점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아까 봤던 그 판례 기본 원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됩니다. 우리 행정법은 다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인 것들을 얼만큼 잘 이해해서 추계하기로 했다면 그게 반복적으로 출제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 이게 중요한 사항이구나. 그러면 정확한 의의를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압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범위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행정법 고득점을 위한 3가지 요소였습니다.